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영원한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되고 사회 행복은 안전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2016년 원숭이띠 새해를 맞아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는 바로 자만하고 방심하는 순간 재난사고가 우리를 덮쳐온다고 우리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경종으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난과 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할 안전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는 새해맞이 안전점검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올 한 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 세이프 코리아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세심히 체크해야 할 각종 불안전지대로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참 많은 재난사고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올해는 더 이상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부터 안전지대 119 안전지킴이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 말끔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안전 경각심과 또 안전 정보를 일깨워드리는 사람의 하나로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요. 자, 먼저 잠시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화재 사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한순간의 안전불감증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화재 사고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은 난방기기 과열로 인한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겨울방학이라 어린이들이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고요. 네. 그런데다가 또 해가 바뀌는 연말 연시에는 각종 모임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끼리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또 떡볶이를 해 먹는다든지 엄마가 하던 것들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어설프게 가스레인지를 켜고 조리를 하다가 불이 나서 걷잡을 수 없게 번져서 뭐 화상을 입는 건 물론이고요. 네. 집을 한꺼번에 홀라당 태워버리는 소위 빈집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까딱 방심한 틈새를 바로 놓치지 않고 무섭게 우리를 덮쳐오는 것이 바로 화재 사고인데요. 먼저 뜨거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 보시죠. 새벽 3시 54분, 서울 도봉구 방학로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소방수를 쏘아대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고 워낙 거세진 화염 탓에 집 안으로의 진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은 집안 가재 도구를 다 태운 1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사그러들었습니다. 새벽 시간 갑작스레 발생한 주방 화재로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했습니다. 새벽 2시 55분.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빌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위층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빌라 거주자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10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불은 거주자가 만취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든 사이 가스불이 후드에 번지면서 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잠깐의 방심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후 2시 7분, 용산구 우사단로에 위치한 빈집에서 불이 나 119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불길이 인근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119 소방대원들이 분초를 다투며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행히 불은 10여 분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 없이 주택의 일부만 전소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워둔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외출하기 전에 집안을 한 번 더 꼼꼼히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당부했습니다.
교수님, 잠깐 방심한 사이 무섭게 도처온 화마의 모습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 화재 중에서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빈집 화재는 정말 아찔합니다. 또 신년 나들이나 겨울방학 가족여행으로 가족 모두가 집을 떠나는 경우가 요즘에 많잖아요.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소중한 보금자리인 우리 집이 불타 없어져서 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요. 이 빈집 화재가 더 위험한 경우가 또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위 빈집 화재는요. 일단 어떤 초기 진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 끼얹거나 또 소화기로 간단히 진압할 수 있는 불을 속수무책으로 키우게 돼서요. 본인의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까지 태우게 되고요. 네. 또 심한 경우는 아파트 전체를 태우는 이런 대형 사고로 번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집을 비우기 전에는요. 화마에 눈이 돼서 혹시 불이 날 가능성이 혹시라도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에 집을 나서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네, 일단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난방기기가 과열로 인한 전기 화재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든 짧게든 집을 일단 나선다 할 때는요. 일단 전기장판, 난방기기 이런 것들은 전원을 아예 끄는 수준이 아니라 코드를 아예 다 빼버리시고 네. 이렇게 외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당연히 가스밸브의 잠근 장치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집을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전기와 가스 등 화재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는 말처럼요. 뽑힌 콘센트도 다시 또 한 번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기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과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릴게요. 네. 또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바로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요? 네, 세탁기에서도 화재 등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은 세탁기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불이 나기 쉬운가요? 네, 세탁기는 일단 사고로 우선 물에 인한 감전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탁기의 호수관에 이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선 등을 감아놓는 이런 집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잘못했다가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를 또 해야 되고요. 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꼭 빼놓아야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이 물을 많이 사용해서 불이 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세탁기에서도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고 혹시 우리 집 세탁기에 동파 방지 열선을 감아두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1시 42분. 서울 중구 남산 2호 터널 안이 사고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태원에서 신라호텔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인데요. 인명구조가 급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는 유압 장비를 동원해 차 안에 갇혀있던 3명과 밖으로 튕겨져 나온 4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터널 안을 진입하거나 달릴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운전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겠습니다. 오후 3시 25분. 서울 관악구 봉천로 일대가 사고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사당역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트럭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트럭에 급제동에 떠밀려 앞차를 추돌한 사고인데요.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의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겨진 차문을 여느라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구조는 됐지만 70대 남성은 목과 골반을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의 급제동은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하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해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밤 9시 1분. 서울 관악구 신림로 일대가 사고차들로 뒤엉켜 있습니다.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승용차 넉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나 빙판길 사고는 미끄럽기는 마찬가지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는 안전불감증 사고는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설마 하는 방심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는 도로 위 불안전지대인데요.
이 겨울 휴가나 가족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같은 겨울철엔 빙판길 운전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달리던 차들도 갑자기 180도 확 돌면서 이렇게 박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봐왔는데요. 빙판길 미끄럼 사고 생각만 해도 벌써 무서워져요. 네, 맞습니다. 빙판길에 바퀴가 미끌리는 느낌만 봐도 소름이 네, 싹 끼치는데요. 맞아요. 겨울철에는 눈도 내리고 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눈길과 빙판길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계절보다 마음먹은 대로 운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특히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갔을 경우에는요, 도로 위에 쌓인 눈에 매연과 먼지 이런 것들이 엉겨붙어서 마치 검은색으로 검은 코팅을 한 듯이 이렇게 얇게 얼어붙은 살얼음이 도로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은 얼음, 즉 블랙 아이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블랙 아이스가 있는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최대 14배, 또 눈길보다는 6배 이상 더 미끄럽기 때문에요. 겨울철 교통사고의 아주 치명적인 주범으로 이렇게 지목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블랙 아이스는 또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무서운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빙판길 안전운전법도 알려주세요. 네, 물론 이제 있죠. 빙판길의 경우에는요, 제동거리가 최대 3배까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를 하시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빙판길에서 운전할 때는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감속 시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급브레이크 사용은 절대 금지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차가 팽그르르 도는 스핀 현상으로 인해서 더 큰 위험, 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에 나눠서 밟거나 또 혹은 저단 기호를 사용하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천천히 감속하셔야 된다는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가 도는 스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밟기는 절대 금물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또 빙판길 운전은 앞차의 발자국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는데요. 바퀴 자국이 난 부분은 이미 앞차 타이어에 물려서요, 얼음이 먼저 녹아서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홀이나 돌멩이 등의 위험 요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차가 낸 바퀴 자국을 따라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타이어 상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겨울철 운전 시에는 타이어를 반드시 동절기용으로 바꿔서 끼우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해서 충분한 접지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빙판길에서 자주 운전해야 한다면 아예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을 하시거나요. 또 최소한 트렁크에는 스노우 체인 정도는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네. 눈이 오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꿔 끼우거나 또 미끄럼 방지제 이런 것들도 잘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뿌리셔서 겨울철에 빙판길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겨울철 운전의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빙판길 운전에 음주나 졸음운전까지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거의 설상가상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과 똑같은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도 여러 번 이런 것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또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니까요. 음주운전하다가 졸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즉시 졸음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가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또 졸음운전 쉼터를 들어가실 때 감속운전을 꼭 하셔야 되고 또 빠져나갈 때는 달려오는 뒷차에 부딪히지 않게끔 조심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고는 정말 순간입니다.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새해를 불행하게 시작해서는 안 되겠죠. 나와 사랑하는 가족, 또 나아가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으로 올 한해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녁 7시 17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내리막을 달리던 승용차가 7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돼 40대 운전자와 4살 7개월 된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가 추락하면서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소방당국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큰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23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고소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전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작업자 2명이 탑승한 뒤 강화 유리를 싣고 3층 창틀에 유리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균형을 잃고 차가 들리면서 작업자 2명이 타고 있던 바스켓이 지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작업장 안전사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 3시 17분, 강변북로 일산 방면의 도로가에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어진 채 서 있습니다. 이촌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단독으로 전복된 사고인데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복된 아찔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구조로 운전자는 더 큰 부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찔한 사고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전복이나 추락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네,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은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터널에서 주로 전복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보통 부주의한 운전이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또 졸음운전, 또 음주, 과속, 또 차량 점검 미비 같은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인에 의한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전불감증은 모든 사고의 시발점이 되는구나 싶은데요.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크레인차 전복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인데요. 크레인차도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도로를 이동할 때에도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또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안전부터 체크한 뒤에 충분한 안전 환경이 갖춰진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셔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몸을 던져 시민들을 구해내는 119 소방대원 여러분들께도 새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겨울철 축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아서 온 가족이 겨울여행 많이 가고 있죠. 하지만 즐겁고 행복해야 할 축제 현장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 겨울철 축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세요. 네. 요즘 겨울방학을 맞아서 온 가족이 얼음 낚시도 가고요. 네. 또 강원도에서 열리는 곳곳에서 빙어 낚시, 얼음 축제 이런 네. 것들을 많이 가고 계신데요.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겨울의 별미인 얼음 낚시를 만끽하고요. 또 아이들은 썰매를 타거나 얼음 축구를 하는 등 얼음 위에서 하는 이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파가 잠시 움츠리는 시기에는요, 한낮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풀리거든요. 네. 얼음판 위에서는 얼음 낚시나 썰매 등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게 됩니다. 초보 강태공들과 아이들은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얼음 축제 현장을 보면은 얼음 위에서 해맑게 뛰어드는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가끔 저는 저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거든요. 만약 깨진 얼음 틈으로 빠진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음 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은 역시 바로 얼음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얼음 낚시나 놀이 등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통상 얼음 두께가 적어도 10cm 이상 정도는 돼야 안심하고 올라설 수가 있는데요. 얼음 두께는 두꺼울수록 당연히 안전하겠죠. 네.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약 5cm 두께도 낚시가 가능하지만요. 또 얇은 얼음판에서 올라서는 어떤 만용은 절대 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당연히 초보자나 아이들은 유경험자나 또 부모님, 어른들을 동행해야 되고요. 또 경험이 많은 성인이 자주 가봤던 얼음판 위라도요, 혼자서 얼음 낚시를 하거나 얼음판 놀이를 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또 얼음판에서 놀 때는요, 동행한 지인들끼리 서로 잘 보이는 곳에서 위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얼음판에서는 빙질이 약한 부분 반드시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얼음은 원래 물의 가장자리부터 강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네. 얼어 들어가기 때문에 강이라든지 연못의 중심 부분은 바깥쪽보다는 얼음이 훨씬 더 얇고 약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얼음 위에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네, 눈이 자주 내린다면 눈이 덮여있는 양지 바른 곳, 이런 곳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이유는요, 이미 누군가 뚫어놓은 구멍이 있어서 실족해서 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포근한 겨울, 한낮의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때는요, 얼음판 위에서의 낚시나 썰매 타는 행위는 사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요. 얼음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도요, 만약 깜빡 순간의 실수로 얼음 구멍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구명장비 또 안전보호장구들이 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시골이라든지 외진 곳 강에나 또 저수지 위에서 얼음판에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둬야 되겠죠. 맞아요. 일단 얼음이 깨져서 한번 물속으로 빠지면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속으로 더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위험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얼음 구멍 속으로 이렇게 쏙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바로 이 뾰족한 금속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작아도 날카로운 열쇠 같은 것이 있으면 아주 유용한데요. 열쇠라든지 큰 머리핀, 어린이용 가위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얼음에다가 단단히 찍어서 고정을 시키면 못이나 송곳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팁이네요. 몸에 지니고 있는 열쇠나 머리핀 같은 작고 단단한 물건은 그러니까 얼음에 이렇게 콕 찍으면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도 우리 몸을 지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얼음 구멍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물건도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 몸을 지탱시켜 줄 만한 네. 마땅한 것이 없다면요. 가장 먼저 당황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리를 넓게 벌리고요. 네. 하늘을 보는 이런 배영 수영 자세를 취하면요. 몸의 부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얼음 구멍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물에 약간의 이제 떠 있는 상태가 돼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배영하는 자세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방법으로 어렵게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면 이제 육지까지 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물 밖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구조 현장에 가보면은요, 얼음 구멍에서 어렵사리 빠져나왔는데 또 물가로 이렇게 기어 나오거나 네. 걸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얼음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깨질 수 있기 네네. 때문에요. 얼음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서 얼음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얼음 구멍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는요, 빠져 들어왔던 그 역방향으로 몸을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탈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얼음물에 빠졌을 때 이런 행동 절대 안 된다 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섣불리 다른 분들이 얼음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네. 얼음 구멍에 빠진 사람은 장대라든지 긴 사다리 혹은 또 긴 줄 등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겨울철 얼음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 중앙의 얼음은 얇아서 깨지기 쉽다는 점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얼음축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얼음 낚시나 얼음 썰매 이용 시에 얼음 두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소 10cm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얼음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전하다는 것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만에 하나 얼음 구멍에 빠졌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요. 몸에 지닌 작고 날카로운 물건, 즉 열쇠나 머리핀 등을 얼음에 꽂아서 더 이상 얼음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몸을 지탱해 주십시오. 이런 뾰족한 무엇도 없다면 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보는 배영 자세를 취하면 더 이상 얼음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섣불리 얼음판으로 달려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함께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줄을 던져주거나 장대나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어렵사리 구멍에서 빠져나온 뒤에 물가로 나오려고 걷거나 기면 얼음이 계속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걷거나 기지 말고요. 얼음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간 역방향으로 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물가로 나오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얼음은 호수나 저수지의 중앙부터 먼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 쪽에서 낚시나 썰매를 즐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얼음지치기나 얼음축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안전수칙 꼭 기억하면서 겨울축제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매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전수첩에 꼭 메모하셔서 올 한해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1000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썰매장 얼음축제에서 두꺼워서 가장 안전한 곳은 호수나 연못의 중앙이다. 아닙니다. 차가운 육지면과 맞닿은 가장자리는 땅에게 열을 쉽게 빼앗겨 얼음이 단단하게 어는 반면 호수나 연못의 가운데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음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호수나 연못의 중앙은 얼음이 얇아 빠지기 쉬우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